혹시 지금 발 딛고 계신 그곳이요, 청취자분의 삶을 조용히 하지만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풍수학당입니다. 네, 오늘 풍수학당에서는 그 어쩌면 섬뜩할 수도 있는 진실, 그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불운의 기운을 이렇게 들이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는 집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명백한 위험 신호들, 이런 기운이 느껴진다. 이럴 때는 왜 이사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어쩌면 운명의 갈림길에 서 계실 청취자분들께 좀 명확한 그런 지침을 드리고 싶네요. 어휴, 선생님 정말 말씀만 들어도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지내는 집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사람 운명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사실 언뜻 듣기로도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 이사 한 번 딱 잘못하고 나서 모든 게 막 꼬여버렸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터의 기운, 우리가 흔히 지기라고 하죠. 그리고 집 자체가 품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우리 삶에 관여를 합니다. 단순히 뭐 편리하다, 아니면 겉이 번지르르하다, 이런 것만 보고 집을 덜컥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그 숨겨진 이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서요, 청취자분께서 지금 계신 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 안식처인지, 아니면 어쩌면 좀 떠나야 할 곳인지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집을 구할 때 아주 현실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그냥 뭐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운세가 하락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거, 바로 누수입니다. 물 새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보통 물을 재물의 기운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집안 여기저기서 물이 샌다? 이건 마치 재물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그런 형국과 같은 겁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집안의 그 습한 기운을 높여서 다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발견하면 즉시 피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곰팡이입니다. 이것도 참 문제죠. 이게 단순히 보기 흉하다,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요, 그 집의 기운이 아주 인습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보통 햇빛 잘 안 들고 통풍 잘 안 되는 곳에 곰팡이가 쉽게 쓸잖아요. 이런 환경은 음의 기운, 그러니까 좀 정체되고 무거운 에너지를 강화시켜요. 이런 음습한 기운은 사람 건강에도 물론 안 좋지만 정신적인 활력까지 이렇게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머물기가 어려운 환경인 거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걸 좀 지혜롭게 확인할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대뜸 여기 곰팡이가 왜 이렇게 심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시네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전에 살던 분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집 자체가 뭐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향이 안 좋다거나 단열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곰팡이라는 말을 직접 쓰기보다는 그냥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좀 돌려서 말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저기 창가 쪽 벽지가 유독 좀 어두워 보이는데 혹시 결로나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햇볕이 좀 덜 드는 곳이라 그런지 벽 상태가 조금 신경 쓰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넌디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상대방 반응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문제 원인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되면 정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자,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입니다. 당장 입주할 수 있다, 이러니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몸이나 뭐 기계도 그렇지만 집도 꾸준히 사람이 살면서 온기를 유지하고 관리를 해줘야 제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오랫동안 활동이 딱 멈춰있던 집은 마치 동면에서 막 깨어난 곰처럼요,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러네요. 오랫동안 안 쓰던 전자제품 갑자기 켜면 고장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런 이치예요. 들어갈 때는 멀쩡해 보였던 환풍기, 보일러, 아니면 싱크대 배수관, 심지어 문자 경첩까지도요. 막상 쓰기 시작하면 말썽 부리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해요. 따라서 오래 비어있던 집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시설 상태를 보통 때보다 한 두세 배는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점검 사항은 바로 수압입니다. 수압. 많은 분들이 그냥 싱크대 물 한 번 이렇게 틀어보고 괜찮네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진짜 수압을 확인하려면 좀 더 철저해야 합니다. 먼저 주방 싱크대 찬물을 세게 틀어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동시에 화장실 세면대 물을 또 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변기물까지 한번 내려보는 거죠. 이렇게 집안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물을 썼을 때 물줄기 세기가 확 약해지지는 않는지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집의 실제적인 수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와, 진짜요? 그렇게까지 다 틀어봐야 진짜를 알 수 있는 거군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샤워하다가 갑자기 물줄기 약해지거나 설거지하는데 물이 졸졸 나오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그렇죠.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압하고 더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온수 그리고 보일러 상태입니다. 이게 5번째 핵심 점검 사항인데요. 온수가 끊임없이 잘 나오는지, 또 보일러는 언제 설치했거나 마지막으로 교체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보통 보일러 권장 교체 주기를 한 10년 내외로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설치한 지 15년, 16년 이렇게 넘었다면 이건 언제 갑자기 딱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한겨울에 보일러 고장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집이 여러모로 안심이 되겠죠. 계약 전에 집주인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6번째는 층간소음입니다. 이거 정말 현대 주거 환경의 고질적인 문제죠. 사실 이건 정말 살아보기 전에는 그 심각성을 정확히 알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계약 전에 최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한 군데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여러 곳에 좀 문의해서 교차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또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 이후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처럼 실제 생활 소음이 좀 발생할 만한 시간대에 다시 한번 가셔서 주변 분위기나 소음 정도를 직접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여기가 명당터에 자리 잡은 집이라고 해도요.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나 생활 소음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친다면 글쎄요. 거기서 평온한 삶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맞아요. 층간소음 문제는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운 나쁘게 이웃을 잘못 만난 걸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건물 자체가 좀 부실하게 지어졌거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방음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 브랜드나 화려한 외관보다는 실제 거주 환경의 질, 이걸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실질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집터의 과거 이력입니다. 현재 집이 들어서기 전에 그 땅에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던 곳인지 이걸 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피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공동묘지터 혹은 무덤이 많았던 자리입니다. 이런 곳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 음기, 그러니까 좀 무겁고 가라앉은 에너지가 강하게 남아있어서요. 거기 사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이렇게 불어넣어주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대기업 총수일가? 그분들 집터에서도 옛날 유골이 발견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시고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터의 기운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집터의 기운 하나만으로 모든 게 딱 결정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개인이 태어날 때 부여받은 그 고유한 에너지 지도,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죠. 그 사주의 강약, 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인 음덕, 그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쌓아올린 공과 덕행 같은 것들.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요. 평소에 꾸준히 차력을 단련해온 사람은 100m를 막 전력으로 달려도 금방 호흡을 되찾잖아요. 하지만 운동하고 담 쌓고 지낸 사람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령 좋지 않은 터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개인의 타고난 그 운기가 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그 충격을 어느 정도는 상쇄하거나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운기가 좀 약한 상태에 있다면 작은 부정적인 기운에도 더 크게 휘둘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남의 사례하고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음기가 강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터는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외에 집에 다음과 같은 어떤 징후들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이사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에 머물 때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다. 이건 근데 상당히 좀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 컨디션이나 뭐 기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물론 일시적인 기분 탓일 수도 있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 딱 들어섰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불안하고 편안함이나 포근함 같은 게 지속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이라는 건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지기, 즉 땅의 생명에너지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기가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사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의 위치 선정, 즉 입지가 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내부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자연스러운 기운의 조화가 깨지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감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감각이 좀 예민하거나 직감이 발달한 사람, 우리가 소위 촉이 좋다고 하죠. 그런 사람의 의견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족이라도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비슷한 불편함을 계속 느낀다거나 혹시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풍문이라도 들었다면 더욱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헛것이 보이거나 느껴지는 집입니다. 이게 뭐 현대 과학의 잣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터의 기운이 매우 안 좋거나 좀 혼란스러운 집에서 거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 중 하나예요. 제가 직접 현장 상담을 다니다 보면요, 굳이 먼저 여쭤보지 않아도 자꾸 검은 형체가 휙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라든지 밤마다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잠을 설쳐요. 와 같이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는 분들을 의외로 자주 만납니다. 자꾸 헛것을 보거나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 잦다면 이건 그 집과 거기 사는 사람의 기운이 서로 맞지 않는다. 즉 궁합이 좀 어긋난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휴,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딱 증명되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왠지 모르게 들어가기 싫은 집입니다. 퇴근 후나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발걸음이 막 무겁고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거나 좀 불쾌한 기분이 든다면 이건 어쩌면 그 집이 청취자분을 밀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집도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하고 끊임없이 기운을 주고받거든요. 나와 기운의 파장이 맞지 않는 집은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집 보러 갔을 때 그 첫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느꼈던 어떤 미묘한 어긋남이나 불편함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기보다는 과감하게 다른 터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고나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그냥 물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렸거나 특히 화재 같은 큰 재난을 겪었던 경우를 포함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나 사고의 원인을 다 집터 탓으로 돌릴 수는 없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땅의 기운, 즉 지기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건강과 운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질병이 유독 그 집에서 반복해서 발병했다거나 큰 사고의 이력이 있는 집이라면 그 당시에 발생했던 어떤 부정적인 기운이나 상념 같은 것이 공간에 남아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을 알아볼 때 이전 거주자의 이력에 대해서 넌지시 물어보는 것도 이런 위험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유 없이 다툼이 잦아지는 집입니다.
원래는 별다른 문제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던 가족이 특정 집으로 이사한 후부터 사소한 일로 막 언성을 높이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집의 입지나 내부 구조상의 문제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진 기운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그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안방문이 정면으로 바로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특정 구조는 풍수적으로 기운의 충돌을 야기해서 가정 불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사람 문제로만 치부하기보다는 혹시 집이라는 이 환경적인 요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매에 나온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경매로 넘어온 집은 그 집주인의 운이 다했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서린 곳이다. 이래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실제로 사업 실패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문제같이 운의 흐름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게 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관점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집 자체는 좋은 토에 자리 잡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거주자와 기운의 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마치 집이 스스로 그 사람을 밀어낸 것처럼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어떤 의지나 성격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경매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운을 가진 집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숨겨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물론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좀 깊이 있는 풍수적인 관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그중에서도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이나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까지도 고려해 볼 때 남다른 통찰을 얻으실 수 있겠죠. 이것은 오랜 시간 수많은 현장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귀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선택할 때 이 눈에 보이는 가치, 예를 들어 유명 건설사의 브랜드 명성이라든지 건물의 화려한 외관 혹은 최신 유행하는 인테리어 이런 데 먼저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처럼 미관이 뛰어난 집이 살기에도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안함, 그리고 안정감입니다. 따라서 잠깐 머물다 갈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몸과 마음을 의탁하면서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어떤 외적인 요소보다는 그 집터가 가진 본질적인 기운, 그 공간이 나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여러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징후들을 먼저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어설프게 주어드는 풍수 지식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영상 몇 개 보고 어설프게 자가진단을 내려서 가구를 배치한다거나 집안 구조를 바꾸는 것은 때로 기운의 흐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누수, 곰팡이, 수압, 안정감 부족 같은 이런 징후들은 청취자분께서 직접 느끼고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인 기준점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 특히 큰 재산이 오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깊은 지혜를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청취자 본인과 또 소중한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때로는 그 깨달음이 너무 늦어서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오늘 나눈 이야기와 좀 관련해서요. 집안의 기운을 좀 정화하고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좀 음습한 기운이 느껴진다거나 이유 없는 불안감이 감돌 때 작은 변화로도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천연 암염으로 만들어진 소금 등이나 맑고 투명한 백수정 원석 같은 거요. 이런 것을 집안에 좀 어둡고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구석이나 현관 가까이에 두는 것은 공간을 정화하고 밝은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소금등이랑 백수정이요. 그거 보기에도 예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소품 하나로도 집안 분위기나 기운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이사가 어렵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희 풍수학당 커뮤니티에 오시면 이러한 작은 풍수 소품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혜들을 나누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집이 우리에게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 그중에서도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그런 불길한 징후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그 첫 느낌,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신체적인 반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나 불편함이 반복되거나 오늘 언급된 여러 부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난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더 나은 터전을 향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디 청취자분의 집이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이 샘솟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 네. 오늘 선생님의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집을 단순히 그냥 잠자고 생활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제 가족의 운명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의 장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앞으로 저희의 보금자리를 선택하고 또 가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하고 지혜로워져야겠어요. 오늘도 정말 귀하고 값진 가르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 풍수학당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삶의 지혜를 넓히고 운을 밝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취자분들과 계속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청취자분께서 직접 경험하신 집에 얽힌 좀 신비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서 소통해 주십시오. 또한 좀 더 긴밀하고 활발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풍수학당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하는 이런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에 공감하시고 저희 채널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톤을 살짝 바꾸면 신비롭게,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집안에 무심코 놓아둔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청취자분의 대운을 활짝 열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그런 놀라운 비밀에 대해 파헤쳐볼까 합니다. 어쩌면 청취자분의 집안에도 운명의 향방을 가를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풍수학당의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